그래서 지난번에 렌스 이퀘이션에서 나왔던 터뷸런트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렌스 이퀘이션을 정리해서 봤더니 이런 텀이 생겼죠. 잘 아시다시피 얘는 평균 속도에 대한 905 앞에 점성계수가 있으니까 얘는 평균 속도장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비스커스 스트레스. 여기 빠졌네. 여기 I가 빠졌죠. 우리가 람이나 유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얘는 그냥 비스커스 스트레스예요. 근데 난류 유동이니까 순간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도에 의해서 평균 속도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비스커스 민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얘가 새롭게 추가된 레놀즈 스트레스인데 터뷸런트 스트레스인데 두 개가 같은 단위를 가지니까 벨셈하고 덜셈하고 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파스칼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스트레스라 한다 그랬고, 이거의 이름을 레놀즈 스트레스 내지는 터뷸런트 스트레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I가 1이고 J가 2인 경우 보게 되면 I가 1일 때를 X, J가 2일 때를 아니면 I가 1일 때를 X, 2일 때를 Y, 3일 때를 Z라고 생각하면 I나 J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점성 응력은 shear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레놀즈 shear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놀즈 스트레스, 터뷸런트 스트레스를 9개 성분을 다 적어보게 되면 12가 아니고 V'의 제곱, W'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U', V', U', W'. 이렇게 9개의 성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항에 있는 얘들을 똑같이 레놀즈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 비대각선항에 있는 나머지 6개를 레놀즈 shear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뷸런트 스트레스, 레놀즈 스트레스는 난류일 때만 발생을 하는 특이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9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람이나 플로에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순간 속도 대신에 평균 속도가 들어갔다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난류 이동에 대해서 렌스 이퀘이션을 구해봤더니 레이놀즈 스트레스라고 불리우는 추가된 미지수 항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고, 얘를 앞으로 우리가 소거를 해줘야지,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써서 소거를 해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방정식의 숫자, 그다음 미지수의 숫자가 맞아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난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물리적인 직관을 갖고 소거를 할 것이냐. 얘를 소거하는 과정에 또 미지수가 더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 또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 더 나와야 되니까 얘를 소거한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의 미지수로 상정되어 있었던 것들, 쉽게 말하면은 평균 속도장 U, V, W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미지수를 이용을 해서 얘들을 표현을 하게 되면 얘들을 없앨 수 있죠. 그죠? 미지수가 추가 안 되면서 없앨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유동이나 원감 유동이나 아니면은 플랫 플레이트 상에 생기는 경계층 유동에 대해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을 때 평균 속도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statistically stationary 플로우를 보게 되면 어떤 물리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컴프레서블이고 파이프든 플랫 플레이트든 호리존털하게 놓여 있는 경우, 즉 중력의 영향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여기가 플랫 플레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 원간에서 벽면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벽면에서부터 중앙으로 올라가는 좌표축을 Y축이라고 하면은, 이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평균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순간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예요. 순간 속도는 저렇게 안 나오겠죠. 평균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이 평균 속도장에 대한 컨티뉴이티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미니일 경우 지난 시간에 평균 속도장이 컨티뉴이티 아니 인컴프레셔널 플로우라고 하면은 다이버전스를 만족을 시킨다. 다이버전스가 0이 된다 라고 했었죠. 모멘텀 이퀘이션 중에 X방향 이퀘이션, 즉 X방향 렌스 이퀘이션을 쭉 적어 보게 되면 이 경우에 대해서 스테이셔너리 스태티스티컬리 스테이셔너리 하니까 DDT 텀은 없어지고 시간 텀은 없어지고 컨벡티브 엑셀러레이션 텀은 살아있죠. 그 다음에 프레셔항, 그다음 비스커스 스트레스,
그리고 레이놀즈 스트레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플레이트가 됐던 채널 플로가 됐던 뭐 서큘러 파이프 플로가 됐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저렇게 평균 속도장이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저 속도장이 평균 속도장이 만족시키는 컨티뉴이티하고 모멘텀 이퀘이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Y 방향 렌수도 있을 수 있고 Z 방향 렌수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문제는 X 방향으로 평균 속도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거 해봤자 0은 0이다 라고 넣을 거고, 이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플랫 플레이트 상에 생기는 경계층 내의 유동이 터뷸런트 플로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경우도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지로 프레셔의 그레디언트인 경우,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처럼,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면 그 말은 라미나 플로라는 거예요. 그 말에 라미나 플로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조건은 똑같은데 다만 이 경우는 터뷸런트 플로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도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X 방향의 구배하고 Y 방향의 구배하고 비교를 하면 Y 방향의 구배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벽면에서 노솔리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고, 벽면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급격하게 속도가 라미나 플로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평균 속도장이 증가하는 터뷸런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되죠. 그 다음에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평균 압력장이 구배가 없다는 거예요. 프레셔가 평균 압력이 전체 경계층에 대해서 다 동일하다. 매 순간에 대해서는 뭐 위치마다 프레셔가 달라질 수 있어도 평균은 해보면 평균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말하는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2D 플랫 플레이트니까 Z 방향의 구배는 뭐 Y 방향의 구배보다 훨씬 더 작겠죠. 또한 평균 속도 U하고 평균 속도 V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동 방향 속도인 U가 V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얻었던 경계층 방정식하고 동일한 조건을 터뷸런트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내의 평균 속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조건을 컨티뉴이티 이퀘이션하고 렌스 이퀘이션에 대입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남는 게 뭐냐, 이미 경계층에서 했었으니까 얘가 남습니다. 그래서 경계층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평균 속도 U하고 V는 비교해보면 U가 훨씬 큰데 얘들하고 곱해지는, 이거 보세요, 얘들하고 곱해지는 속도 구배항이 du dx보다 du dy가 크니까 얘는 크고 작고 크고니까 두 가지 텀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두 개는 살아 있는 거고, 얘는 w가 u보다 훨씬 작죠. 그 다음에 du dy 있고 이 y가 아니죠, dg죠. 그죠? 그 다음에 w도 작고 du dg도 작죠. 둘 다 작기 때문에 앞에 두 항에 비해서 얘는 훨씬 작으니까 얘는 소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로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얘들도 마찬가지.
y 방향의 구배가 다른 두 방향 구배보다 훨씬 크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이 분자에 있는 세 가지 레놀즈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크기 분포가 비슷하다라고 했었을 때 구배는 y 방향 구배만 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소가해서 결국은 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10장에서도 했었죠. 아니 11장에도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평균속도 U하고 평균속도 V하고 그 다음에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 U 프라임 V 프라임 세 가지가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도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는 없어지고 두 가지만 남는 건데, 하여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있고 X 방향 랭스 이퀘이션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제인 경우, 즉 2D 플랫 플레이트 상에 생겨나는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지수가 3개, 방정식이 2개인 경우예요. 그죠? 얘만 미지수가 추가가 된 거예요. 다른 레놀즈 스트레스 텀들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없어진 거고, 얘만 중요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만 우리가 없애주게 되면 2D 플랫 플레이트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속도장을 우리가 평균 속도장은 적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지수가 6개가 추가가 되는 거지만, 레놀즈 스트레스 텀 6개가 추가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유동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6개 전부 다를 알아야 되는 건 극히 드물고, 2D 플랫 플레이트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U 프라임 V 프라임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 얘만 알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 2D 채널 플로우인 경우, 아니면 파이프 유동인 경우, 파이프 유동이니까 이때는 압력 구배가 일정한 경우, 이것도 매 순간은 압력이 바뀌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압력장이 일정하게 주어진 파이프 유동인 거예요. 그래서 터뷸런트 채널 플로우, 터뷸런트 뭐 서큘러 파이프 플로우 인 경우에 보게 되면 얘도 평균 속도장이 풀리 디벨롭드 된 거고, X 방향이 유동 방향을 생각하면 채널 플로우니까 클로즈드 플로우니까 Y 방향 속도 성분, Z 방향 속도 성분이 다 0이 된다. 당연히 X 방향이 유동 방향 속도가 되겠죠. 유동 방향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구배를 생각을 해보면 Y 방향으로의 구배가 X 방향이나 Z 방향 구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Y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방향으로 생각해도 되고, 원간인 경우 직사각형 단면의 채널 플로우인 경우는 그 유동에 수직한 단면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똑같이 앞에 했던 바운더리 레이어처럼 컨티뉴이티 이퀘이션하고 x 방향 렌스 이퀘이션에 요 조건을 대입을 해서 무시할 수 있는 텀들을 다 소거를 하고 나면 이때는 프레셔 텀은 살아남겠죠. 이게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얘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라미나 플로에서 알던 것보다 추가되는 미지수가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 숫자는 6개이나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터뷸런트 플로우, 즉 플랫 플레이트 상의 터뷸런트 플로우 내지는 채널이나 파이프 내의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는 다행히 미지수가 6개 추가되는 미지수가 6개가 아니고 하나만 추가된다.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해서만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제대로 찾아내면 적어도 난류 유동장 내의 평균 속도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동에 대해서 미지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 V 프라임, U 프라임만 모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모델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합리적으로 모델을 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부시네스크 하이파서시스를 씁니다. 부시네스크도 역시 프렌틀의 제자예요. 프렌틀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프렌틀 밑에 있던 제자였는데 프렌틀 이 부시네스크가 어느 날 가정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을 것 같다. 아주 단순한 가정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제안이 타당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시네스크 하이파서시스라고 하는데 단순합니다. 얘가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죠. 그죠? 진짜로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는, 진짜로 어떤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스트레스 단위를 가진 시어 스트레스고, 그렇다면은 점성계수와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속도 9배의 함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의 비례 상수는 난류에서 나타나는 시어 스트레스니까, 난류 1때마다 나타나는 시어 스트레스니까 이렇게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저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레이놀즈 스트레스를 제대로 표현해 주게 되면 여기다가 밀도까지 붙여야 되니까 이게 파스칼 단위를 가지는 레이놀즈 스트레스죠. 그때는 이럴 것이다.
비스커스 스트레스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스커스 시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du dy에 비례를 하고 비례 상수는 점성계수였죠. 얘는 터뷸런트 스트레스니까 점성계수 대신에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T가 터뷸런스를 의미합니다. 무지무지 단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점성계수 배울 때 뮤하고 누는 하나는 다이나믹 비스코시티고 하나는 키네매틱 비스코시티고 이렇게 배웠는데 터뷸런스에서는 별로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둘 다 얘를 그냥 당연히 하나는 밀도가 분모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건데 이름은 둘 다 그냥 똑같이 부릅니다. 점성계수는 유체가 정해지면 정해져 있는 값이죠. 어떤 공기다라고 하면은 그 공기의 압력하고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은 공기의 비스코시티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 유체가 정해지면 정해져 있는 것이 비스코시티인데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그러지 않아요.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동일한 유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유동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성치입니다. 그래서 이 물성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수학적으로 나타난 어떤 비례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스코시티하고는 다르게 얘는 상수값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은 공기 유동이라고 하더라도 지오메트리가 원간일 때, 지오메트리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채널 유동일 때, 지오메트리가 그냥 플랫 플레이트일 때 다 그 값이 달라집니다. 레놀즈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긴 하지만은 워낙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이게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만 나타나는 시어 스트레스니까 라미나 플로우와 똑같이 평균 속도장의 9배의 함수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뭐 증명해 보인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비례 상수는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만 생기는 어떤 점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나중에 실험이나 이 당시에 같으면 옛날이었으니까 100년 전이었으니까 실험을 해서 알아냈겠죠. 알아냈더니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운동장마다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값이 바뀐다. 즉 상수값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죠? 비스코스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저것도 이제 부시네스크가 처음부터 마이너스 사인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많은 고민 끝에 시행착오 끝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플레이 플레이트 상이라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원간 유동에서 벽면 근처라 생각하면 되는데, 벽면에서부터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진다 그랬죠. 평균 속도가, 그죠? 그리고 난류 유동이니까 소용돌이들이 항상 많이 일어난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보면 여기도 어떤 순간에 이런 소용돌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유체 입자, 이 위의 포지션을 y2라고 하고, 이 위에 있는 유체 입자는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서 y2에 해당하는 평균 속도에 비슷한 크기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얘가 근데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포지션이 뭐냐 하면은 여기가 y1이라고 하면 y2에서 y1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근데 위에 있는 이 유체 입자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즉 y1 포지션에 있는 다른 유체 입자들에 비해 속도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응? 이 평균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지고 벽면에서는 노설립이고 위로 올라가서 속도가 커지는 이런 평균 속도장에서 유체 입자가 y2에 있다가 y1으로 순간적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y1으로 내려봤었을 때 주변 입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y2에서 온 애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속도가 더 크겠죠, 그죠?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y1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 소용돌이를 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y2로 올라간 애는 자기 주변의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유체 입자는 속도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밑에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작고 위에는 속도가 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변 속도에 비해서 자기 속도가 작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용어를 알려주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으면 소용돌이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것을 스위핑이라고 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젝션이라고 하는데, 스위핑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속도가 주변의 속도보다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젝션이 일어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속도가 주변의 속도보다 더 작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벽면 근처의 속도니까 평균 속도 V는 거의 0이겠죠, 그죠? 물론 바운더리 레이어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멘텀 매스 플로 레이스 있으니까 V가 약간의 파지티브를 띄겠지만은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운 값을 지닐 거예요. 그래서 스위핑이 일어났을 때 유체 입자 갖고 있는 속도는 y2에서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y1에서 평균 속도, y1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평균 속도를 갖고 있을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y2에서 갖고 내려온 속도가 y1의 평균 속도보다는 클 거예요.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스위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 유체 입자가 y1 포지션에 오고 난 다음에 그때의 순간 속도는 여전히 이 y2에서의 순간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평균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y1까지 내려왔으니까 y1의 평균 속도는 u니까 이 두 가지를 뺀 것이 u' 되는 거죠. u' 그러면 파지티브가 되겠죠, 그죠? 스위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의 순간 속도하고 이 위치에서의 평균 속도를 빼보면 플럭추에이션 속도는 즉 u'은 파지티브 할 거예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y방향 속도의 평균, y방향으로는 평균 속도가 0인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v'은 파지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응? u'은 파지티브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네거티브 V를 가져요, 파지티브 V를 가져요? 응?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응? 지금 이게 y방향인데 평균 속도 V는 0이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려면 얘가 무슨 속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파지티브 해야 돼요, 네거티브 해야 돼요? 네거티브 해야 되죠. 그래서 V'은 네거티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곱해주게 되면 U', V'은 이 순간에서는 스위핑이 일어나게 되면 네거티브 해야 돼요. 이젝션이 일어나는 경우 y1에서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체 입자가 y2라는 지점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y2에서의 평균 속도보다 그 값이 더 작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있는 지점의 평균 속도보다 자기 속도가 더 작으니까 u'은
네거티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V 프라임은 파지티브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U 프라임 V 프라임은 네거티브 합니다. 속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평균 속도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내에서 이 U 프라임, V 프라임을 다 측정을 해보면, 실험 장치를 꾸며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거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게 U 프라임이고 이게 V 프라임이고, 그죠? 매 순간순간 측정을 해서 U 프라임, V 프라임을 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그 데이터가 2, 4분면 아니면은 4, 4분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1, 4분면도 있고 뭐 3, 4분면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2, 4분면, 4, 4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저런 분포로 보여요. 그래서 저것이 간혹 가다가 1, 4분면에 있고 3, 4분면에 있는 경우는 저런 스위핑이나 이젝션 모션이 아닌 또 다른 모션이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잘 안 일어나고 대부분 여기가 이젝션이죠. 이젝션이나 스위핑 모션으로 U 프라임, V 프라임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다 평균을 내보면 U 프라임, V 프라임의 평균은 일반적으로 네거티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부시네스크 하이파서시스의 사인이 네거티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일단은 파지티브 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고, DUDY는 좌표축이 이렇게 되면 DUDY는 항상 파지티브 하니까 앞에 네거티브 사인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되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하나의 속도 성분이 변했다. 얘가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동안에 속도가 안 변하지가 않느냐 그 말이죠, 그죠? 변한다 그러면은 걔는 조그만 소용돌이를 탄 거예요. 큰 소용돌이를 타면은 그 소용돌이 내에서는 안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다가 내가 변했다는 얘기는 큰 소용돌이가 아니고 작은 소용돌이를 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에디에 의해서 어떻게 스위핑이나 이젝션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 과정 동안에는 자기의 순간 속도가 안 변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질문. 예. 뭐라고요? 함수? 이게 not constant니까 어떤 함수로 주어질 거예요. 원래 함수로 주어져. 그쵸. 그 함수의 값이 있으니까 그걸 뭐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함수로 나타납니다. 이따가 지금 배울 거예요. 벽면 근처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가정이겠죠. 오늘 지금 배우는 거는 레이놀즈 시어 스트레스만 남아 있었죠, 그죠? 얘만 남아 있었죠.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다른 레이놀즈 스트레스?
V 프라임 U 프라임의 평균값?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서 부시네스크 하이파터시스에 그 네거티브 사인이 들어간 이유는 이 U 프라임 V 프라임이 항상 네거티브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루는 파이프 유동, 채널 유동, 그다음 플랫 플레이트 상에서 얘가 네거티브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U 프라임 V 프라임을 터뷸런트 비스코시티하고 평균 속도장의 9배로 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친구가 물어봤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함수 형태로 정의가 되느냐 아니면 상수 형태로 정의가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게 10의 3의 2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를 쓰자 라고 부시네스크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 이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어떠냐, 그 문제가 남겠죠. 여기서 또 프렌틀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죠. 프렌틀이 제안하기를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믹싱 랭스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정의를 하자. 믹싱 랭스가 뭐냐면은 모를 것 같지만은 좀 전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믹싱 랭스는 뭐냐 하면은 바로 좀 전에 우리 친구가 물어봤던 것처럼 유체 입자가 스위핑이나 이젝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기 자신의 순간 속도가 변화하지 않고 스위핑이나 이젝션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거리입니다. 큰 에디를 타게 되면 믹싱 랭스가 그만큼 클 것이고, 작은 에디를 타게 되면 믹싱 랭스가 그만큼 작은데, 믹싱 랭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속도가 변하지 않고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는 최소거리를 믹싱 랭스라고 하고, 그거를 L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V 프라임 U 프라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du dy가 속도 9배고, 그 속도 9배인데 속도가 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속도 9배 곱해주면은 걔는 속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 9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니어하다. 한 점에서 속도가 크고 한 점에서 속도 작은데, 이거의 기울기가 이렇다면은 이거 속도 차이는 요 거리만큼 요것이 L이고, 그죠? 요것이 델 V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dV 뭐 dL로 생각하면은 간단한 거죠. 이거는 그냥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렌틀의 믹싱 랭스 티어리에 의하면은 믹싱 랭스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유체 입자가 스위핑이나 이젝션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거리인데, 그럴 경우 속도 9배가 du dy로 주어져 있으면은 믹싱 랭스만 곱하면은 자기가 움직인 거리에 해당하는 이 움직인 거리에서 속도 차이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U 프라임 V 프라임으로. 지금 두 개 보게 되면 그러면 U 프라임 V 프라임의 크기가 똑같지 않느냐, 이 경우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즉 이 소용돌이가 완전히 구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찌그러진 뭐 타원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타원처럼 이렇게 소용돌이가 찌그러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간단하게 가정을 하는 거니까 믹싱 랭스 티어리에 의하면은 스위핑이 구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믹싱 랭스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유체 입자가 모멘텀의 변화 없이, 즉 속도 변화 없이, 그죠? 모멘텀 변화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평균 거리, 그 유동장에서. 개념은 이해되죠? 단순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프렌틀의 믹싱 랭스 티어리에 의하면 플럭추에이션 속도 U 프라임 내지는 V 프라임은 믹싱 랭스가 얼마만큼 크냐, 즉 얼마만큼 먼 거리를 모멘텀 변화 없이 얘가 움직여 갔느냐에 따라서 U 프라임, V 프라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먼 거리를 속도 변화 없이 갔었으면은,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참 내려가셨으면 속도 변화 없이 그만큼 내려왔을 때 플럭추에이션 속도가 크겠죠. 그죠? 조금밖에 못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은 플럭추에이션 속도는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를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유동장의 평균 속도가 평균 속도 9배가 크다면은, 즉 속도 분포가 요렇게 되는 경우하고 속도 분포가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하고 이렇게 커지는 두 경우에 있다. 같은 거리만큼 믹싱 랭스가 존재해도 속도 9배가 다르죠. 두 개가. 속도 9배, 이게 후자가 훨씬 크니까 그때는 속도 9배가 크면, 즉 같은 거리만큼 속도 차이가 더 크면 플럭추에이션 속도가 더 커진다. 또 물리적으로 타당한 가정이겠죠. 그래서 믹싱 랭스 띠어리에 의하면은 플럭추에이션 속도는 믹싱 랭스와 그 다음에 속도 9배의 크기에 각각 비례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U 프라임, V 프라임을 저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 두 가지 곱이니까, 레놀드 시어 스트레스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이것하고 부시네스크 하이파터시스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터뷸런트 비스코시티가 나오는 거죠. 부시네스크 하이파터시스에 의하면은 얘가 결국 얘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는 저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표현을 해보면, 보통은 밀도는 그냥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것이 인컴프레스럴 플로우이기 때문에 밀도는 상수값이니까 원래는 제가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가 맞는데, 밀도를 빼고도 그냥 U 프라임, V 프라임만 갖고도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난류까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그냥 뭐 옛날에 뭐 선생님이 바람풍해도 학생들이 바람풍으로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특별히 구분 안 하고 유나 뮤나 누를 구분 안 하고 똑같이 터뷸런트 비스코시티라고 불리는 것처럼 얘도 그냥 이게 원칙적으로는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인데 밀도 빼고도 그냥 똑같이 터뷸런트 시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대충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크게 그거를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어주게 되면 터블런트 시어 스트레스는 저렇게 정의되고, 믹싱 랭스와 평균 속도의 구별로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던 추가된 미지수였는데,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가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나 채널 유동에서 추가된 미지수였는데,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평균 속도의 함수로 표현을 한 거죠. 평균 속도는 원래 미지수였으니까 이걸로 표현하게 되면 미지수가 줄어드는 셈이죠. 그죠? U 프라임, V 프라임 없애주는 셈이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뭐예요? 밀도는 유체가 정해지면 아는 거니까 밀도는 미지수일 수가 없고, 평균 속도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래 있던 미지수니까 얘도 미지수 숫자를 늘리지 않고, 다만 믹싱 랭스는 아직 모르는 거죠. 믹싱 랭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믹싱 랭스만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완벽하게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놀즈 시어 스트레스가 평균 속도 성분 U의 함수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믹싱 랭스도 알아야 된다. 믹싱 랭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변수나 다른 값으로, 상수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거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에 비하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지수 숫자보다 방정식 숫자가 작아서 열린 문제였으나 이렇게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을 만들어져서 닫힌 문제로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더 표현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믹싱 랭스 띠어리 할 때 이거하고 이거가 똑같았는데, 근데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응?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스위핑하고 이젝션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U 프라임 V 프라임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죠? 얘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얘는 그냥 그게 불편하면은 크기라고 생각하세요. U 프라임의 크기, V 프라임의 크기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 크기를 믹싱 랭스 띠어리에서 U 프라임의 크기, V 프라임의 크기를 저렇게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는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근데 믹싱 랭스 띠어리에서 모델링은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모델이니까. 예. 얘를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또 궁금하면은 책 읽어보세요. 뭐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예습을 해서 오세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뷸런트 플로에서 배워야 될 것 거의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구가 물어본 것처럼 L만 해결하면 되는데, L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배우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난류 이동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대부분의 이론을 다 배운 겁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이론 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도 다 이해하기 힘든 이론들이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이론들은 대부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잘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쪽은 뭐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했으니까 모델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얘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실험해 놓았던 데이터 갖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 이론 갖고 만들어낸 속도는 뭐예요? 평균 속도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지금 순간 속도가 아니고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평균 속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를 알아냈었을 때 평균 속도 분포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머지 시간 내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금요일은 캐드실로 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